한덕수 대행의 노코멘트 발언 직후에 이제 외곽 조직까지 생긴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출마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걸까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묻는 한 외신 인터뷰에서 노코멘트, 그러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국민의힘 내부도 이제 슬슬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노코멘트 하셨는데 일단 저희 당 후보들 간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발언을 자제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야 50대 50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 후보들 간에 이제 내일 발표하지 않습니까? 내분으로 압축이 되는 과정이라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발언을 자제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5대5다. 출마할 가능성도 반이나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이 부분도 살펴볼게요. 오늘 여러 보도 중에 4월 말, 늦어도 5월 초는 사퇴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는 게 5월 3일이고 공직제 사퇴 시한이 5월 4일인데 이미 4월 말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위해서 그만둘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 솔솔 나옵니다. 뭐 일단 소문으로는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선택을 할지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단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지금 통상 관련된 관세 관련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아마 2+2 회담도 열린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통상 문제가 지금 일단 일본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데 이 대표단한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예. 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첫 번째 타겟 삼은 게 바로 이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입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다 거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협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과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어떤 관세 문제에 대한 어떤 정상성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엄중한 시기에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동안 탄핵을 반대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통상문제 전문가라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팽개치고 본인이 직접 이제 대선판에 뛰어들겠다. 더군다나 지금 일단 5월 2일 날 지금 일단 이 공휴일 국무회에서 즉 이 심판이 예를 들어서 이 휴일까지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나선다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위 친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 한덕수 대행을 지금 띄우고는 있지만 예. 그러나 한덕수 대행의 지금 어떤 경쟁력이 뭐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동안 정치를 전혀 해본 분은 아니고 또 실제로 이제 뛰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시작될 텐데 그렇겠죠. 또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 시점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 5월 4일이고 이게 한 열 며칠 남았는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확정일과 대략 맞물리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실제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노코멘트. 아니면 아니다.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하면 될 것을 아직 결정 안 내렸다. 노코멘트. 뭐 이 정도면 다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글쎄요. 다음 화면도 같이 볼까요?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출마를 권유하는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이 전화하면 일일이 다 한덕수 대행이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메시지로 내가 출마를 권유한다, 전화할게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예. 어떤 친분 있는 의원들이 전화해 오면 통화 중에 뭐 출마 권유하는 멘트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예. 뭐 그걸 가려서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다 받아가지고 그 여러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고. 예. 그 듣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은 본인에 대한 출마 권유 속에 뭐 국익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여러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본인한테 출마를 권유하는지도 뭐 들어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 얘기도 또 할 필요도 있는 거고 해서 아마 출마 권유했던 의원들의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또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직 뭐 노코멘트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저는 출마를 확정지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어쨌든 외국 매체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세에 관련된 통상
협의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앞으로 대선 출마하는 것이 이 그 협상 진에 대해서 유리하다 그러면 좀 부인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 부분만 갖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 시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좀 이르다. 조금 더 5월 3일, 4일 이전이면 예. 어느 정도 공직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는 사표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황후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표만 내면 그것이 수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그 사퇴 시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곧 있으면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은 한덕수 대행의 속내가 실제로 출마할 생각보다는 본인이 차기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미국 쪽에 풍겨야 관세 협상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을 것이다.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총리실도 아예 그 대형 교회 예배까지 뭐 사실은 노코멘트라는 발언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예배 그리고 뭐 일종의 현장 가서 아기 볼 만지는 화면까지 노출이 되는 게 다 어쨌든 정치인이 된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좀 많아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춘 부회장님. 그런데 아예 내일 오전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 외곽 조직까지 생긴다.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출마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꽤 중량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손학규 전 대표나 고건 전 총리가 합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나온다고 한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의 명분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느낄 때도 내일 뭐 있을 저 기자회견에 뭐 저분들을 비롯한 또 추가적인 인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올 명분이라 한다면 예. 지금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제껴두고도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와야 됩니다. 오직 그 하나만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래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일본도 그렇고 트럼프의 관세 협상과 비교해서 뭔가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이 없는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하면서 협상에 그냥 판만 깔아놓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이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띌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 생각은 달라서 빨리 관세 협상을 마무리 져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는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시간을 끌 수만은 없다라는 게 한 대행 생각이기도 하고 손학규 고건 뭐 이런 과거 정치 원로들이 직접 여기에 뛰어들지 말지는 좀 더 저희도 취재 영역이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건 내일 오전에 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도 슬슬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홍준표 후보가 이런 한덕수 대행 출마 외곽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 돼요. 이재명이 하고 단일화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도위원회 전부 민주당 인사들 아이가. 고건, 손학규, 이낙연. 민주당 인사들 아이가. 그렇게 이재명이 하고 단일화 추진하는 모양이죠. 다시 그 가서 물어보세요. 이재명이 하고 단일화 추진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우리 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학규가 그러겠어요. 고거이가 그러겠어요. 이낙연이가 그러겠어요. 우리 당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재명이 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겠죠? 안 그러면 해방 날라고 하는 것이. 기자들에게 반문하듯이 질문을 다 하는데 기자들은 답변이 없고 계속 홍준표 후보가 물어봐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거나 아니면 회방 놓으려고 하는 거다. 둘 중에 하나라고 홍준표 후보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 후보의 주장도 저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가는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내일 기자회견에 이분들이 나올지 저는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추진하는 세력들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고건 전 총리도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총리를 했던 분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고건 이 탄핵 때 탄핵 소추 과정에서 이제 워낙 일을 좀 잘해서 좀 뜨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아마 대통령 꿈을 꿨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푹 꺼졌지 않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그동안 물론 민주당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있다가 또 이제 지금 이쪽으로 와서 하다가 바른정당 때인가요? 그때 꽤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등등 있다가 이제 아마 정계를 좀 은퇴하신 것 같은데 글쎄 지금 과연 이런 분들이 지금 한덕수 대행을 좀 띄울 수 있는 과연 어떤 세력화가 될 건지에 대한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과연 이분에 조직적으로 개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문제는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한덕수 대행이 혼자 뿌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결정적으로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이 들어가는 돈이 이게 왜냐하면 당에 있을 때는 당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소속은 다르다. 그렇죠. 무소속은 본인의 돈으로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뭐 여러 가지 공격도 받았지만 실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이제 드랍을 해버렸는데 아마 한덕수 대행도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직접 돈을 쓸 수 있는 각오 또 도와줄 수 있는 뭐 후원자들 뭐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짧습니다. 선거 기간이. 예. 그러면 이때 과연 그러면 단일화를 언제 할 것이며 5월 3일 날 되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선거운동 들어가는 기간은 며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기간 안에 그럼 그 후보가 나 단일 안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 너무 일정도 짧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도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건 이제 뭐 돈 혹은 여러 본인이 대선판에 뛰어들 여러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권력 의지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뭐 내일 오전 10시 반에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누가 합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소리 있다면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덕수 대행은 일단 여의도 정치하는 거리를 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노 코멘트 정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일단 경제 행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의 지휘 아래요. 한미 통상 협의도 나흘 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합니다.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합니다.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윤 부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 안 하냐를 뾰족하게 얘기하는 이유도 결국 중요한 건 관세협정과 미국과 협상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흘 뒤 밤 9시쯤인가요?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뭔가 우리가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나 한미 협상이 잘 됐을 때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몸값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몸값은 올라가는데 그 몸값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사태가 달리 전개될 여지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본인이 협상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표현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이제 통상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저희가 90일 정도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실제 7월 8, 9일 정도면은 90일이 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가 출범한다면 6월 3일 한 달 만에 모든 걸 다 협상을 마무리할 여지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 것은 차기 정부가 하는 것은 분명한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이 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듣는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진입 파악과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를 선별해서 그걸 논의를 이어가는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은 2대2 그 협상 또는 개별 장관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파악 정도가 한덕수 총리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크게 합의가 된다.
전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한 그 협의 과정이 있고 그렇죠. 일본이 먼저 합의가 돼야지만 사실 우리가 합의된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나중에 추가적인 그 합의하는 그 국가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애국 대우라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 최애국 대우 조항을 넣어주면서까지 예. 저렇게 빨리 미국이 완결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그냥 필수적인 코스인 것이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력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것만 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국익에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이른바 차출론을 띄우는 쪽에서는 막 띄우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에 그 이시바 총리 없이도 그러니까 미일 일본이 먼저 관세 협정하는데 거봐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일본이 당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그만큼 역할이 지금 중요하다. 뭐 이런 분석까지 해서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경제 관료 출신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로 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본인의 출마 의지를 내비친다고 한다면 저는 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어떤 마음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도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의 강요들이 예. 저는 확실하게 이번 미국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그런다면 다음 정부로 넘기는 듯한 애매한 스탠스를 미국에게 취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정말로 협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또 저는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과를 내고 나서 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어쨌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고 다음 정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